허공은 변하지 않는다. 제3강 억년 전, 억년 후 소식.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이네요. 예, 9월 달도 이제 다 가고 오늘 그 스마트폰 한번 내보시죠. 그 정지 문자 한번 보십시오. 저기 어제 월요일 거 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일 정지 문자. 자, 찾으셨죠? 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이 점이 죽고 사는 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이런 공부할 필요도 없어. 몸뚱이 이거 잠깐이야.
100년을 살아도 잠깐이야. 이 몸뚱이 가는 곳이 어디냐? 흙구덩이나 불구덩이거든.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산다면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면. 근데 뭐 10년 산 사람이나 100년 산 사람이나 100년 살아도 죽을 때는 순간이죠. 자기 살아온 그 기간이 순간입니다. 정말로 일장춘몽이라고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거 한번 보시죠. 100년을 산다 해도 몸뚱이는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가. 몸뚱이는 가짜라. 그러나 진짜가 있거든. 이 진짜 마음을 쓰는 것이거든. 어떻게 하면 내 성품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예. 일부러 그 질문을 밑에다가 딱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하면 내 성품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경계에 다 찔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지요? 경월 거사님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모습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다음 석철은 씨는 어떻게 하면은 내 성품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다질리는 거 아는 거. 그다음 각성거사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내 성품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뒤바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세 분 다 얘기하시는 게 말하자면은 그걸 뭐라 하나? 총론이라고 하나? 총론? 그냥 이렇게 굉장히 바운다리가 넓어서 오늘 이제 공부하는 또 그것인데 늘 우리가 하는 그것인데 이것이 바로 새말귀라요. 새말귀의 뜻이 이거라요. 내 성품을 그대로 쓰는 거. 이것이 바로 새말귀가 하는 거예요. 일처의 그 모습, 육진경계, 육진경계가 일어난 그 모습,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의 바탕자리에 앉아서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말귀 이렇게 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모습의 바탕자리. 그 전체성자리. 그 전체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굴리는 거죠. 예를 들어 말을 하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말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새말귀를 지금 이거를 지금 새말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거 시일이 다 많이 안 돼서 그러시구나. 각성거사님, 새말귀라면 지금 각성거사님 듣고 계세요. 그러면 새말귀라면 어떻게 되죠? 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 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무린 귀로 듣는다. 우리 이거 처음 멘트 할 때 했지요? 처음 멘트 할 때 했습니다. 앞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 쓰는 것이다? 바로 내 성품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체의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놔둔 바탕자리에서 일체의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게 내 성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우선 그 모습 공식을 해서 어떤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변하는 이치.
변하는 이치. 변하는 이치 속에 어떤 이치가 들어가 있어요? 불교 용어로 말을 하면 자체성이 없지. 또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무상이죠. 어떻게 변할 수가 있지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러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기지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고정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이지 않아요. 상호 의존적이에요. 하나의 모습도 자기가 실체가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정 불변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 법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장 위대하신 법이죠. 무슨 법이죠? 연기법이에요. 모습공식에서 연기법에 대한 이치를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 성품 자리를 쓸 수가 없어요. 바탕공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웠지요? 싸우면 어떻게? 싸우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 저기 인연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이런 인연과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이 다툼이 일어나거든.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이치를 명료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 속에 쑥 들어가 버리죠. 싸움이 일어난 그 원인을 모르는 거지. 결과에만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싸우면 감정 상하지요. 미웁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깔아먹지요. 그렇게 해서 고리를 껴요. 처음에는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 싸움으로 인해서 한참 고리를 끼다가 보면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요. 사실로 생각을 하면 별것도 아닌데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싸우기 시작하면 특히 부부싸움 하면 30년, 40년 전께 막 그 안전핀이 막 뽑혀갖고 막 그게 막 줄줄이 알사탕으로 막 줄줄줄줄줄 나와. 그거 왜 그러냐면 인연과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전부. 그래서 거기에 도화선에 불만 붙였다면 이제 안전핀 뽑아지는 거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늘 모습공식을 하는 이유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연하게 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하고 지금 싸워. 딱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열받아가지고. 그러다가도 탁 정신을 차려서 내 인연과 조건은 지금 이런데 저기 인연과 조건은 이렇다. 그러니까 내 인연과 조건을 빡빡 세우고 저기 인연과 조건을 빡빡 세우니까 해결이 나지를 않죠. 그러면 내 인연과 조건으로 저 사람이 말하는 걸 굉장히 내가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은 우선 내 거를 좀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고 저기를 가만히 잘 봐야 되겠죠. 보아야 이게 해결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모습공식 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 막 하는데 실제로 탁 경계에 다 가면 어떻게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니 어디로 다 날아가고 없어. 진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연기법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모습은 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하죠? 거의 실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공성이라고 해요. 그거를요. 빌공자,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전부 그래서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체의 모든 모습이 진짜다. 이렇게 하거든. 여기 완전히 뒤바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헤어날 도리가 없는 거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월과사님 진짜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육근으로 보는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모습이에요. 전부 모습이라고. 이 모습은 그 어느 것도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세상이지요. 우리가 보는 육진 경계가 세상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구나. 인연과 조건에 닿으면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못에서부터 지금 제가 계속 그거 보내고 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색이 인연과 조건으로 변하는 것을 잘 관찰합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귀로 듣는 소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변하는 걸 잘 관찰합시다. 오늘은 맛, 냄새, 감촉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내일은 생각, 감정을 보낼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자세히 내가 지금 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다라고 얘기해요.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 삶은 연기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기법은 그 앞에 당처를 드러내는 중요한 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 공부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뭘 외워서, 물론 요점은 외워야지요. 외우지 않으면은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데요. 외우는 것을 어떻게 하냐? 외우는 걸 익혀야 돼요.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공식을 하는데 모습공식 따로, 내 생활 따로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경월과사님. 사는 것이 모습공식이라고요. 석철은 씨, 사는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발휘를 하는 겁니다. 발휘를 해서 응용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은 공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원리죠. 원리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뭐를 한다? 자꾸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지요. 우리 수학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직접 생활 속에서 응용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거 진짜 변하는 거네. 이거는 정말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이거 진짜 그러면 가짜네.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고 계속 말마디로 하게 되면 공부하고 내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유리가 돼요. 유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면 이 공부라는 것이 곧 사는 것인데, 그럼 뭐 공부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됩니다. 절대로 부처님 가르침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법은 뭐라고 했죠? 사는 게 연기법이에요. 사는 게 모습공식이라고. 그래서 싸울 때 싸웠죠? 싸우면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일어났는가, 인연과 조건을 잘 관찰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막 그 휘몰아치거든. 휘몰아쳐서 거기에서 자기가 가다버린대, 자기를. 그래서 자꾸 수렁 속에 빠지지 않냐. 그때 공부하는 힘이 발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게 싸움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그 감정이 변한 것이 또 어떤 결과를 낳고, 이런 거를 내가 처음에는 잘 관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자꾸 관찰하려고 애를 쓰면
나중에는 그게 저절로 이렇게 가라앉게 돼요. 왜냐하면 내하고 그거하고 떨어져 버리거든. 지금은 너무 짤싹 들러붙어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꼭 모습공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뭐 왕도가 없어요. 공부라는 게. 공부라는 게 무슨 왕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73쪽 한번 볼까요? 이 몸뚱이가 자꾸 변해 없어지고 나중에는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래도 하게 됩니다. 이 몸뚱이가 나다 하는 생각에 찌들어서 이것이 좀처럼 납득이 안 가고 의심도 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생각하면 딱 믿어집니다. 정말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사실이니까. 그때 가야 참말로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놔둘 수 있는 그 자리는 지금이나 만년 전이나 만년 후나 한 가지거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말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마음으로서의 나다, 여여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나다 하는 것이 딱 인정된다 말이죠. 인정될 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잔소리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 법은 이렇게 따져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좌우간 머리털만큼이라도 모습에 치우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는 공부하면 할수록 외도가 굳어지기만 하는 거라. 외도가 굳어지면 인생 문제 해결은 감감해. 내가 허공이란 말을 빌려 이런 말 하니까 그럴듯한 것 같지. 참말로 기막힌 소식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억년 전 소식을 이 자리에 가져옵니다. 억년 뒤의 소식도 이 자리에 가져와요. 예, 거기까지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이 점인 것 같거든요. 와서 공부를 같이 할 때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가짜고 진짜 내가 아니다. 이러면 여기서는 그 분위기로 그럴듯한데 혼자 딱 떨어지면 정말일까 그게? 정말 그럴 수 있나? 석철은 씨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 정말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나? 그래서 여기서 실컷 이제 우리도 그랬습니다. 법문 듣고 이제 막 정진하고 막 같이 이제 그 분위기에 있을 때는 그렇다.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다 해놓고는 집에 가면 돌아서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몸뚱이가 내 아니요. 그래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세상살이가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뚱이를 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러면 이거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걸 단멸상이라고 하는데 뭐 재밌는 걸 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특히 연애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안 해야 되나? 연애하면 재밌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해야 되나?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생각일 겁니다. 이게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진짜 재미없게 살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몸뚱이 내다 하고 재밌게 살란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씩은 해보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근데 실제로 모습을 잘 굴리려면 바탕자리를 알지 않고는 모습이 굴려지지를 않아요. 재미있는 것도 처음엔 좀 재미있지요, 좋고. 근데 그거 조금 가면은 처음처럼 초심처럼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연애를 하면 그게 끝까지 갑니까? 석철원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쩐 것 같아요?
변하지요. 왜 변하지요?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니까요.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니까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그 감정이 남녀가 만나서 인연과 조건 따라 생긴 감정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남녀가 만나서 각각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감정이 났는데 여기서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이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 정말로 진리죠. 만약에 제가 맨날 그러지요. 모습은 어떤 게 모습이라고 했죠? 뭘 모습이라고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연애하는 감정이 본래 있었나요? 본래 없었잖아요. 없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다고 뭐 연애하는 감정을 싫어하는 감정을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본래 있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감정이 본래 있은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다 생겼잖아요. 생겼으니까 생긴 것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좋았던 감정을 딱 기억을 하죠. 기억을 해서 그 기억을 계속 리바이벌을 하고 싶어 해. 거기에 딱 끈을 매갖고 계속.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정에 깊이 들면은 이 경계가 나타나거든요. 경계가. 그러면 또 호흡을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쭉 가라앉아서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번 맛을 봤어. 근데 그 다음에 딱 앉으면 딱 그걸 리바이벌을 하고 싶어 해. 그 상태를. 그 상태는 뭐예요? 일어났다 사라진 모습이에요. 그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평온하고 좋은 그런 안정된 그런 느낌이 무엇에 있다? 기억에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단 말이에요. 과거 거를 끄집어 당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제는 공부가 잘 됐는데 오늘은 공부가 잘 안 되네. 공부가 잘 안 될 수밖에. 석철은 씨 왜 안 되지요?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은 잘 안 돼. 인연과 조건이 달라져서 그래요. 인연과 조건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바탕자리는 무위법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조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애를 하는데 막 좋을 때는 좋았죠. 너무 좋은 것도 무섭지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다음 뭐를 일으켜요? 집착을 일으키죠. 집착을 일으키면 집착과 애착을 일으키는 순간 지 것도 아닌데 자기도 아닌데 뭐라? 자꾸만 간섭을 하고 내 소유로 착각을 한다. 내 것 이래가지고. 그럼 저쪽에서는 내 것 아니지요. 자기 상대방 것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싫어하지요. 왜? 자꾸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니까. 미묘하지만 전부 다 참 일어나는 것이 정말 묘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좋을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람 참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내가 전생부터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 내 속에 있는 모습, 또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하나의 관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다 뭉글러져 갖고 다 그 베이스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좋다 이랬을 때는 그 사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자면 표현이 된 것을 보고 좋다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지요. 상대가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내가 저를 좋아한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내 인연과 조건에 조금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싫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 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또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또 사라지는 것.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말하자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조화를 이루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은 그렇지 않을는지 봐도 고만고만한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산다 그런 거 없어요. 경월거사님.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뚱이가 나다 하는 생각이 찌들어서 처음처럼 납득이 안 가고 또 의심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다 하다가도 돌아서면 그 이상한 일이네 또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생각하면 딱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뭐냐면 진짜 믿어질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진짜 솔직한 얘기거든요. 진짜 믿어질까요? 나 진짜 잘 안 믿어집니다. 이 말이죠. 믿어지지. 왜?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이라서. 사실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헤매는 거지. 그것이 사실인 줄만 확실히 안다면 믿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마음의 믿음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공부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놔둘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석철훈 씨, 남녀가 싸우잖아요. 남녀가 싸우면은 싸움을 놔둘 수 있는 그 자리, 그 바탕 자리를 놓아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바탕 자리에서 싸우면 싸우다가도 허 하고 안 싸우겠죠. 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좀 가짜니까. 그래서 그 바탕자리를 계속 바탕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고 있으면은 싸우다가도 안 싸우겠죠. 근데 싸울 때는 바탕자리 새카맣게 잊어버리거든. 모습에만 계속 들어앉거든. 근데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분하고 하시지 않는 분하고 둘이서 싸운다 하면 공부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안 하시는 분 보고 네 바탕자리 인연과 조건 이래가 되는 일이에요. 몸뚱이가 네가 아니고 이래가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냅둬야 돼요. 거기는 그대로 냅두고 네 인연과 조건으로 네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나도 내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내가 계속 반응을 하고 있네. 그런데 나는 이것이 가짜인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래 딱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딱 보고 있는 거야 됩니다. 한번 체험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년 전이나 만년 후나 말하자면 그 자리는
그 자리는 시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만년 후나 만년 전이나 다 똑같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모습이 없으니까 시간이 끊어졌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그거는 이제 지금 배우는 이론인데 그러면은 아까 저게 얘기를 했어.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죠. 자선을 하죠. 그러면은 만년 전이나 만년 후나 똑같다고 하면은 어제 공부한 거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겠죠? 그건 과거잖아요. 또 앞으로 뭐 어쩌고 그런 것도 붙들지 않겠죠. 경월거사님, 보통 우리는 현재 안 삽니다. 늘 과거 아니면 미래에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는 것도 과거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 걸 소급해서 거기서 열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늘 입으로는 바탕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 속에서 정말 꼬르륵꼬르륵 그냥 시간 바다에서 그냥 빠져갖고 꼬르륵꼬르륵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말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마음으로서의 나다, 여여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나다 하는 것이 딱 인정이 된단 말이죠. 이 인정이 되려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인정될 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잔소리를 자꾸 하냐면 이 법은 이렇게 따져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좌우간 머리털만큼이라도 모습에 치우쳐서 어쩌고 하다가는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외도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은 더 잘 돼야 될 텐데 거꾸로 가거든. 그래서 그 모습 공식으로 어떠한 모습에도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고 무조건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거는 변하는 것이다. 이거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공하다. 이것을 정말로 내가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이라도 모습에 조금이라도 들어붙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모습에 들어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각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모습에 들어붙는다는 말은 시간에 들어붙고 눈으로 보는 것에 들어붙고 귀로 듣는 것에 들어붙고 생각에 들러붙고 감정에 들러붙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게 모습이라는 걸 깜빡하고 네. 그게 내 생각, 내 느낌이라는 거에 순간 빠져드는 네,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석철원 씨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있다. 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말로 몸뚱이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어쩌고 딱 했다 하면은 또 몸뚱이에 들어앉았네. 또 내가 있다에 들어앉았네. 이렇게 착 끄어 잡을 줄을 알아야 돼. 그래야 공부가 진전이 있지. 발전이 있지. 그냥 쓸리는 대로 거기 뭐 들어갔다 나갔다 맨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 이럴 때 하면은 좋은 것도 굉장히 애착이 심하고
싫은 것도 애착이 심한 것이거든요. 예,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좋다 싫다는. 그게 애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거 애증만 넣으면 그냥 돈은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그런데 왜 애증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석철훈 씨, 사랑하고 증,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백봉쌤은 쏠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쏠리고 미워하는 것이 어째서 생기는 거죠? 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없으면 쏠리고 미워할 게 어디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 아, 내가 또 여기 들어앉았구나. 그래서 얼른 허공이 하나니 또는 바탕공식을 해서 빨리 그 애증을 일으키는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감정의 바탕으로 내가 딱 들어가는 거죠. 바탕을 놔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것이 거기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 그 쏠리고 미워하는 그 앞소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앞소식이라고 하고 바탕자리라고 하는 그 바탕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이게 해결이 날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서 헤매는 겁니다. 이 이치가 터득이 돼야 돼. 자꾸 모습 공식을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머리털만큼이라도 모습놀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모습놀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끊어진 그 바탕자리에 늘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억년 소식을 이 자리에 억년 뒤의 소식도 이 자리에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예,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슬기자리, 지혜자리, 기미자리는 억년 전이나 10억 년 전이나 지구가 생기기 전이나 지구가 쪼개진 후라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째서 변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 자리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 자리에서 한 가닥 역임을 일으켜서 이 몸들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음은 다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왜 변하느냐 하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생기거든.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다 하는 마음이 생겨. 꽃을 보면 꽃이다 하는 마음이 생겨. 바다를 보면 바다다 하는 마음이 생겨. 이건 상대성에 속하기 때문에 경계가 달라. 그럼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경계에 따라서 느끼는 마음은 다를지언정 느끼는 마음의 바탕은 억년 전이나 10억 년 전이나 허공으로 더불어서 하나입니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면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억년 전에도 그것이거든요. 너무 크고 생소한 말씀이라 어리둥절하지만 이치를 따져보면 이해는 됩니다. 억년 전이다, 지금이다, 억년 뒤다, 시간이라 하는 것은 모습으로서 시간입니다. 모습으로서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어. 하지만 그건 지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의 몸뚱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답지 않은 그 모습이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으로서는 어제와 오늘이 있다 할지라도 실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전부 다 모습공식 바탕공식이죠. 모습공식 바탕공식을 이해하면 이게 참 잘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슬기자리, 그러니까 견문각지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 경월거사님 뇌가 생각한다 이렇게 있는 이제 생각 안 하지요. 뇌는 생각을 이렇게 소리를 귀를 통해서 듣듯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관입니다. 기관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뭐 내가 이게 막 여기서 해야 팔도 움직이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아, 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번에 진정심 해놓은 거 그거 보면서 이렇게 그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이 뇌가 변한다라고 그렇게 뇌의 그 뭐 시놉스라나 그게 다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이것도 다 다르게 지금 또 각도가 변해버리죠. 석철원 씨,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바탕짜리를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좌선도 하고 명상을 하면은 뇌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영향 정도가 아니라 바뀝니다. 우리가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국선도를 지금 15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에 이렇게 그 유연하게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180도로 찍고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5년을 일주일에 몇 번씩 그걸 했거든. 그러니까 15년이 되니까 그렇게 찢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냥 왜? 근육이 거기에 맞춤이 되지요. 자꾸 그 근육을 써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겼다가 운동 안 하면 또 근육이 풀어지잖아요. 우리도 이거 하다가 한창 안 하면 다리가 땡겨요. 이렇게 할 때. 그것과 마찬가지로 뇌도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뇌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뇌에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뇌 과학자들 얘기 들으면 뇌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일심행이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 일심행 어떤 걸 딱 봤는데 뇌의 창고가 이렇게 일심행은 생겼어. 그럼 저걸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딱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이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저장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로 저장하는 창고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네 하고 없애버려. 없어져 버려. 저장이 안 돼. 근데 석철훈 씨는 딱 보면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딱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 공구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나사 하나 못 하나 떨어진 거다 다 주워서 딱딱 정리를 해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이러면서 버려버리죠. 그 관점이 다른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저거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꾸 머물지를 안 해. 자꾸만 내려놔. 자꾸만 내려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바뀌어버려요. 제가 이거는 보증을 하죠. 바뀌어버립니다. 왜? 이거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왜 바뀝니다.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거 아니죠. 쭉 진화를 했어요. 진화를 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꾸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가닥의 역임을 일으켜서 이 몸뚱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모습으로. 그러면 이 몸뚱이가 하나의 생각이다? 식이라고 하지요. 식.
식이다. 근데 우리는 몸뚱이가 정말로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엑스레이, MRI 보면은 없는 거 알 수 있죠. 식인 거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엑스레이, MRI 하면 다 틀리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거 끝까지 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왜 변하냐. 우리가 쓰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해요. 허망할 때 허망한 마음. 왜? 경계에 따라서 일으키거든. 요거 보면은 스마트폰이다. 그럼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인 줄 모르게 하라면 그건 등신이죠. 그건 바보죠. 그 말이 아니죠. 스마트폰이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작용인 것입니다. 바탕의 작용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의 그 작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이다 해놓고는 스마트폰에 쏙 들어가 버리죠. 스마트폰이라고 이름을 누가 지었죠? 석철은 씨. 스마트폰이라고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쩌냐면 사람이 편리에 의해서 이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속에 들어가서 꼼짝달싹을 못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몸뚱이죠. 그러니까 몸뚱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근데 그 다음 나아가서 이걸 뭐라고 지어놨어요? 몸뚱이를 이름을 나라고 지어놨잖아요. 몸뚱이를 이름을 나라고 지었다니까요. 사람들이 경계에 따라서. 그래서 꼼짝을 못해. 그 이름에. 이름을 사람들이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 이름에 딱 꼼짝을 못해.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좋아해야 되는 줄. 조금만 싫은 어떤 뭐를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 아니죠. 아닙니다. 모습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근데 딱 고정을 시켜. 연애를 하면 무조건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이렇게 딱 고정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연애를 하면 꼭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하면 안 됩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싫으면 어떻게 파토나는 거지. 헤어지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맞물리면서 돌아가면은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러면서 가는 거지요.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근데 본인도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뭘 요구해요? 항상 내를 좋아해라.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기 감정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는데 경계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경계에 따라 마음이 생기거든. 이것을 망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다. 꽃을 보면 꽃이다. 바다를 보면 바다다. 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이거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럼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경계에 따라서 느끼는 마음은 다를지언정 느끼는 그 마음의 바탕자리. 우리는 이 바탕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공부하러 온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을 되밟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심자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바탕자리를, 일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년 전이나 10억 년 전 허공으로 더불어서 하나입니다.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면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억년 전에도 그것이다. 그 바탕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없는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모습이 어떻다고요? 모습의 속성이 어떻다고요? 실체가 없고 변하는 그렇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다? 모습을 통해야 바탕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마음을 통해서 싫어하는 마음의 바탕자리를 본다는 겁니다. 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물거품처럼. 근데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또 이쁘게 행동하면 또 이쁜 마음이 일어나.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사라져. 그래서 싫어졌다가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좋아졌다. 그거는 뭐예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전부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 변하는 마음의 그 바탕자리, 그 앞서식을 우리가 되밟히고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바탕자리를 드러낸다. 우리의 성품자리를 드러낸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인생이 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망심에 끄달려서 계속 지지고 볶으면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라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헛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살자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공부를 하면 뭐 돈이 많이 생기고 뭐 어쩌고 그런 거 돈도 잘 벌 수 있겠죠. 이거 하면. 자, 그래서 그다음 보면은 너무 크고 생소한 말씀이라 어리둥절하지만 이치를 따져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억년 전이다, 지금이다, 억년 뒤다. 시간이라는 건 모습으로서의 시간이지 모습이 사라지면 시간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뚱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답지 않는 모습이 자꾸 변한다. 그래서 모습이 어제, 오늘, 내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습이 싫다운 것이 아니니까 어제, 오늘, 내일도 싫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은 모습이 없다.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라는 챕터를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